제24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정 구단의 올해 성적을 보면요. 국내 여자 기사들을 상대로 28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총 대국수가 28판입니다. 전승이라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 여자 기사들뿐만이 아니고 남자 기사와의 그 전적에서도 꽤 우위에 있거든요. 50%가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최정 선수의 상승세가 무섭죠. 그렇습니다. 또 상대하는 오유진 7단도 이 프로여자 국수전 우승할 당시에 4강전에서 최정 구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여제도 방심할 수 없는 상대죠. 예,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를 꺾으면 우승 영순위가 되죠. 예. 네. 자, 국내 여자 랭킹 1위와 2위의 만남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제한 시간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씩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은 1,500만 원이고요. 준우승 상금은 7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본선은 예선 통과 12명과 시드자 4명이 1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네, 대진표입니다. 최정 구단은 김채영 선수와 이영주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오유진 7단은 김다영 선수와 김혜림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예, 본선 대진이 정해졌을 때 이 두 기사 결승을 예상해 봤는데 역시나 두 기사가 만났네요. 네, 최정 구단은 평소처럼만 두겠다라는 인전 각오를 밝혀줬고요. 오유진 7단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오겠다라는 인전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각오를 밝혀줬어요.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이 최정 선수가 이제 월등하기 때문에 최정 선수는 지금처럼만 하면 될 거고요. 네. 오유진 선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선보여야 되겠죠. 네, 최정 구단은 박진감 넘치고 짜릿한 경기를 기대해도 좋다라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4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최정 구단과 오유진 7단의 대국입니다. 바둑 여제 최정 구단입니다. 15살에 입단을 했고요. 2019년 성적 68승 1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률이 80%입니다. 자, 오유진 7단 입단을 15살에 했고요. 2019년 성적 53승 2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정 구단과 오유진 7단의 승률은 약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오유진 7단은 어제 한국재집의 16강전에서 혈투를 벌이고 또 오늘 대국을 준비했을 텐데요. 초읽기 60초 이내입니다. 그럼 6집 그럼 지금부터 제24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결승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유진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합니다. 오유진 7단 어제 한국재집의 여자 기성전 대국을 앞두고 나서 오늘도 대국 일정이 있는데 어제 대국이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예, 약간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피로를 그래도 빨리 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틀 연속 대국하는 건 좀 힘들긴 하죠. 네. 그리고 내일 또 계속해서 2국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피로가 계속 쌓일 수도 있는데요.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최정 구단은 국룡산 병성배 3연패를 기록하고 다시 할인배에도 3연패를 도전하는 중입니다. 예. 최정 선수는 여자 랭킹 1위고요. 네. 오유진 선수는 여자 랭킹 2위인데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이 최정 선수 기준으로 18승 2패란 말이에요. 네. 그 승률 딱 90%죠. 두 기사의 그 실력은 이 정도 차이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상대적인 게 있고 오유진 선수가 이제 좀 연패를 하다 보니까 그 상대 대국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오늘 과연 그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이 상대 전적을 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최정구단은 그리고 세계 여자 기사들과의 성적에서도 5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예, 최정 선수는 그 정도 승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약간 레벨이 좀 다르다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4패를 했던 선수들을 보면요. 의외인 선수들도 꽤 있어요. 후지사와 리나 선수, 무카이 치아키 선수, 또 위즈잉 선수, 양쯔센 선수와의 대국에서 패했거든요. 예, 위징 선수 빼놓고는 다 좀 약간 그래도 한 수 아래 아니면 반수 정도는 아래로 이제 평가받는 기사들인데 뭐 좀 방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에서 열렸던 글로비스 배였나요? 제가 그거 이제 오카게베인가요? 오카게베인가요? 거기서 최정 선수가 양쯔셴 선수한테 패했고요. 네. 그리고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패했나요? 네. 그리고 위징 선수에게는 두 판을 만나서 다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상대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들 정도로 성적이 좀 약간 특이하죠. 예. 자, 이 오카게베 하니까 오유진 7단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 오유진 7단은 4전 전승을 기록했어요. 위리진 선수, 저우홍이 선수와 두 번을 만났고요. 우에노 아사미 선수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예, 저우홍이 선수에게 두 판을 만나서 다 이겼다는 것은 그만큼 오유진 선수가 실력이 세다는 거죠. 네. 저우홍이 선수도 중국에서 이제 차세대 기수로 각광받는 선수인데 예, 오유진 선수한테는 아직 안 되나 봅니다. 이번에 국릉산 병성배에서 최정구단을 만나기도 했었죠. 중국의 저우홍이 선수는 13살에 입단한 또 중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 기사이기도 한데요. 남녀 신인 통합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 정보는 몰랐네요. 그 정도까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 기사인데요. 남녀 통합 그 기전에서 네, 신인왕전. 예, 신인왕전에서 이 우승하는 게 예전에 위징 선수가 한번 우승한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네. 그리고 예, 또 나왔었군요. 뭐 신예 대회라고 할지라도 남녀 통합으로 겨루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 오유진 7단은 그 저우홍이 선수를 두 번이나 꺾었습니다. 예, 여기서 오유진 선수가 좀 잠깐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걸치는 수도 뭐 지금 둘 수 있는 수가 100이 이쪽과 여기 3-3 침입하는 수 이 셋 중에 하나라 여기 걸치는 수도 충분히 이제 연구도 돼 있을 거고 예상도 할 수 있었는데 좀 약간 좀 그래도 이 포석을 쓸 때의 기분으로는 저쪽은 안 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분명히 사전에 포석을 어느 정도 다 연구를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둘이서 다. 100이 걸쳐가니까 받질 않고 같이 걸쳐갔네요. 약간 재밌습니다. 오유진 7단은 연구를 좀 해온 것 같은데요. 자, 최정구단은 6년째 국내 여자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남자 기사 중에서는 이제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국내 랭킹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유진 선수와 최정 선수의 랭킹 차이는 하나 차이지만 점수로 따지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최정 선수가 한국 여자 랭킹 1위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 랭킹도 차이가 좀 나죠. 예, 전체 랭킹은 뭐 최정 선수는 20위권 중반대고요. 네. 뭐 오유진 선수는 한 8, 90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유진 선수는 90위권에 진입을 했고요. 얼마 전에 100위권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최정 구단은 앞서 최명훈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남자 상대 전적 굉장히 센데요. 161승 145패로 승률이 5할이 넘습니다. 예, 남자 기사를 상대로 승률 5할을 넘는 여자 기사는 아주 극히 드물죠. 네. 역대 글쎄요,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한국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루이나이웨이 구단은 남녀 통합으로 진행되는 국수전에서도 우승을 거뒀는데요. 그 이제 모든 기전에서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예. 그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넘었을 것 같은데요. 최정 구단이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도 루이나이웨이 구단을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교 논쟁이 종종 벌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물음에 혼성기전에서 남자 강호들을 꺾고 2번이나 우승하신 분입니다. 혼성기전 4강 1회, 이번 9월 참저축은행배죠. 최정 구단은 4강을 한 번밖에 못 올라간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라는 얘기를 밝혀줬어요. 그만큼 루이나이웨이 구단도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이제 최정 구단은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선수죠. 예, 아직 뭐 전성기를 이제 한창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보여줄 게 많이 있겠죠. 네. 근데 남녀 통합 기전에서 뭔가 보여주려면 제가 생각하기엔 30 전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 넘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보통 한국에서 이제 내노라는 남자 선수들도 30대로 넘어가면서 한풀 꺾이거든요. 뭐 최정 선수도 뭔가를 보여주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5년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요. 자, 우상기에서 정성이 진행이 됩니다. 오유진 7단은 손을 빼고 좌하기를 먼저 가자 최정 구단이 양걸침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입구자를 하게 되면 흙은 일단 이제는 나와 끊는 수단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는 것이 보통이죠. 네. 예전 정석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정석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뭐 한 칸을 띄면 입구자로 나오면 이곳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이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이 호구와 이것은 여기 귀 쪽에 맛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요 이어져 있으면 흙이 이곳을 붙일 때 약간 좀 애매해요. 귀 맛을 계속해서 노리려면 그냥 이어야 되는데 이 맛을 계속 노리려다가 이 잽을 잡고 당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석을 진행을 안 시키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흙은 이곳을 둘 것 같고 여기서 최정 선수가 이쪽을 이을지 호구 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유진 7단 이후의 수순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찝고 나서의 변화, 그 이후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행을 합니다. 호구를 쳐서 받았고요. 귀의 뒷맛은 조금 포기를 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원래 이 형태가 이렇게 붙이는 맛이 있는데 이으면 좀 강력하고 이것은 지금 패 모양이 나죠. 네. 근데 팩감이 많으면
뭐 여전히 이 붙이는 것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호구 치는 수를 약간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자, 귀의 맛보다는 상변 쪽을 조금 더 중시했습니다. 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오겠다는 오유진 7단. 초반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포석을 연구할 때는 흙을 잡았을 때 연구하기가 더 편하죠. 백은 이제 흙이 더 달라는 대로 좀 초반에 진행이 될 테니까요. 예, 흙이 뭐 당연히 먼저 두기 때문에 작전을 구사하기는 더 좋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미리 염두하고 시작하기에는 백도 나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백으로 좀 두텁게 두겠다. 아니면 오늘은 백으로 좀 실리 작전을 펼치겠다. 오히려 그런 좀 크게 볼 때는 뭐 백도 충분히 이제 작전을 구상할 수는 있죠. 네. 백을 잡았을 때는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예상하는 반면에 흙을 잡았을 때는 좀 세부적인 포석 단계를 연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최정구단은 최근에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면서 초반을 많이 보강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최근 최정구단의 대국을 보면요. 최정 선수가 예전에는 뭐 초반이 포석이 썩 좋지 않았고 그리고 후반도 좋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제 장점이 중반이었거든요. 중반에 이제 좀 수일기를 바탕으로 하는 힘으로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게 좀 강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위징 선수에게 보통 좀 그 상대 전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위징 선수는 초반과 끝내기가 세단 말이에요. 네. 초반에서 뒤지고 중반전에는 위징 선수가 좀 권투로 말하면 아웃복싱을 좀 하면서 슬금슬금 피해 다니다가 후반에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의 바둑을 많이 두 기사가 선보이면서 최정 선수가 상대 전적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정 선수가 끝내기를 좀 이제 보강을 하고 나서 좀 승률이 따라 붙었고 요즘에는 오히려 최정 선수가 압도하고 있죠. 포석도 이제 겸비하게 되면서 최정 선수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흠이 없는 기사인 것 같아요. 약점이 이제는 많이 보강이 됐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됐고요. 네.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은 남자 기사들도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 면에 있어서 최정 선수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위즈잉 선수와의 상대 전적은 지금 17승 17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6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안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인터뷰를 또 보니까요. 책 한 권을 읽은 뒤에 좀 우연히 보게 된 한 소절을 읽고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성취를 위해 억지로 애쓰지 말고 즐기면서 선택하라 라는 구절에 꽂혔다고 하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기도 할 텐데 우연히 읽은 책에 많이 위로가 됐을까요? 보통 이제 승부라는 기사들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약간 조급한 면이 없지 않거든요. 이것은 뭐 최정 선수뿐만이 아니고 뭐 한국을 대표하는 다른 뭐 남자 기사들도 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하죠. 네. 최정 구단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이런 한 소절 한 소절에 또 반성을 하게 되고 또 그 한 소절을 이용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최정 구단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최정 선수는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유가 다른 곳에 이렇게 한눈을 팔지 않고 지금 바둑에만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아요.
보통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다른 것에도 뭐 다른 것을 또 배우면서도 그것을 또 이제 바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 시간이 많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네. 예. 물론 최정 선수의 나이에 얼마나 세상에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좀 재미난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참고 이제 한 가지에 이제 정진하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최정 선수는 좀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중국의 위징 선수는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죠. 예. 뭐 그 대학을 다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대학을 다니면서 아무래도 바둑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대학 학교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좀 이제 바쁘죠. 네. 요즘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의 또 바둑을 보면 이제는 최정 선수가 그 실력 면에서 좀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용 면에서도 좀 좋고 압도하는 것 같고 뭐 승률 상대 두 기사의 전적도 그렇고요. 네. 뭐 통합 전적도 그렇고요. 뭐 각자 개인의 전적도 그렇고 최정 선수가 좀 압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최정 선수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루이나이웨 선수처럼 뭔가 큰 한번 업적을 이뤄보는 것도 하나의 그 기사의 목표로 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최정 구단을 보면 그런 걱정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요. 이제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인생관이 자꾸 바뀌고 하고 싶은 것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 루이나이웨 선수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이 지금 50대 이제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둑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대단한 거죠. 네. 이번 오청원배 4강전에도 이름을 올렸죠. 루이나이웨이 선수가요. 예, 그때 이제 최정 선수와 만났었죠. 아, 국륜상 변성배에서 이제 최정 선수와 만났었죠. 아, 예. 이제 그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보통 이제 포토 라인에서 이제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데 보통 이제 악수를 하거든요. 남자 기사도 마찬가지고 다 악수를 하는데 이제 루이나이에 선수가 최정 선수를 꼭 안아주는 사진이 나왔어요. 네. 예. 아주 되게 뜻깊은 사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과거의 여제와 또 현재 여제의 만남이랄까요. 뭐 그런 걸로 비춰져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상대 대국자를 좀 그 적으로만 생각하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루이나이웨 선수의 그런 모습이. 후배를 좀 안아주는. 그런데 지금 오유진 7단이 우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곳을 흙이 나가고 백이 이렇게나 뭐 어디 전개하는 것이 보통인데 네. 여기를 벌리는 수. 예, 보통 이제 막히면 이곳에 붙였을 때 이 패가 이제 강력해지는데 뭐 오유진 선수는 이게 호구 쳐져 있기 때문에 당장 백도 패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뜻으로 둔 것 같아요. 고심한 이유가 있군요. 그리고 좀 여길 또 한 칸 뛰면서 요 모양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왔나요? 최정 구단도 별 고민 없이 밀어갔는데요. 이후에 오유진 7단도 바로 한 칸으로 뛰어갑니다. 최정 선수가 그래도 약간은 긴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일단은 처음 보는 수법이거든요. 어, 예, 보통은 나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을 두 곳에 변 쪽에 돌을 차지하면서 이 하변 우변 쪽을 키우는 수법을 썼고 네. 집으로는 일단 흙이 괜찮죠. 그리고 이곳을 뭐 치받아서 자축 모양을 만들어도 일단 손을 뺄 생각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 흙이 또 손을 빼나요? 예, 흙도 지금 함부로 뭔가를 교환할 수는 없어요. 이런 데를 두면 단수를 치고 이것까지 다 해버리고 여기를 젖힐 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좀 괴로운 면이 좀 있죠. 백이 이곳을 치받으면 좀 발빠르게 일단 손을 빼고 뭔가 두는 것을 염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여기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양걸치면서 좀 발빠른 수법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정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법보다는 실리로 앞서 나가면서 발빠르게 두는 것이 결국은 최정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는 작전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우변 쪽으로 한 칸을 띄면서 좀 모양을 크게 키워 나가는 거고요. 우상귀에는 좀 복잡한 변화도를 남겨놓습니다. 뭔가 어찌됐건 지금 오유진 선수가 이 바둑을 준비하면서 좀 연구를 해온 것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뭔가 여기까지를 예상을 했을까요? 이렇게 두는 것을 만약에 여기까지 어제 예상을 하고 왔다면 일단은 승부의 관점에서 보면 오유진 선수가 일단 재밌는 승부라고 봐야죠. 네. 여기서 이제 최정 선수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요 모양을 좀 결국은 신경 쓴 다음에 이렇게 치받아야 되는데 발이 좀 느리죠. 예. 우상귀는 치받아도 패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자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이렇게 단수가 돼 있다고 본다. 패를 안 하면 단수가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젖혀 네. 있는 것은 뭐 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여기서 바깥에 공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흙을 이 사화를 추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최정 선수도 여길 호구친 이유는 흙이 이곳을 젖히는 것은 사실상 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곳을 끊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다 단수를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충이 되면서 흙이 걸리게 되고요. 네. 그렇다면은 돌이 이쪽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호구 치게 되면 다음에 이것을 침투할 때도 요 넘어가는 수가 또 성립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보단 이곳에 호구 쳐져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최정 구단은 어차피 중앙 쪽으로 흙이 못 끊는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우변 쪽으로 조금 더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흙이 우상기를 뭐 계속 두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일단은 이곳을 양걸침을 하는 게 일감으로 보여지고 이쪽을 안 둔다면 여기 이제 백이 날일자구 치면 간격이 아주 이뻐지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걸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래도 선착의 효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려면 이곳 걸친 곳을 양걸침을 하면서 좌악이 쪽에서 뭔가 전단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그래프는 지금 흙이 조금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좀 전략이 통했을까요? 글쎄요, 뭐 약간 글쎄 그래프는 뭐 지금 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저 엘프고의 그래프는 엘프고는 이제 기사들 얘기가 조금만 유리해도 좀 많이 유리한 것처럼 표시를 한다 이러기 때문에 뭐 다른 그래프는 뭐 큰 차이가 안 나서 아직은 초반이라 뭐이 정도의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죠. 네. 자, 선착의 효를 발휘한다면 좌하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상귀를 다시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우상귀를 지금 오유진 선수의 그 시선은 우상귀 쪽으로 좀 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우상귀 쪽을 보고 있을 만한 곳이 뭐 이런데 나중에 여기 이도를 안 받기 위해서 이런데 하나 들여다보는 것을 생각하나요? 그러면 나중엔 또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악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있더라도 여기에 어차피 여차하면 이 두 점은 뭐 이것을 젖혔을 때 가볍게 볼 수도 있고요. 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죠. 이 패가 강력해지기 때문에요. 여기를 우상귀 쪽을 받고 싶지는 않은데요. 받는다면 이거 단수 치는 거거든요. 단수 쳐서 이제 여기를 살아놓으면 젖히는 맛이 다시 강력해지는 건데 그런 의미로 단수 칠 수는 있어요. 여기를 보강하는 것이 아닌 이 젖히는 걸 노리기 위해서요. 네. 지금 젖히는 자리가 좀 강력한가요? 만약에 우상귀의 흙이 보강을 해놓으면요. 젖히는 것이 아주 강력하진 아닌데 여기 젖히는 것이 남아 있으면 여기 침투도 이제 백의 입장에서 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기를 겸사겸사 단수 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상귀에서 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오유진 7단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착수를 했는데요. 이후의 슛은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